그날 저녁, 서울의 작은 아파트에서 차 한 잔을 마시고 있을 때였다. 핸드폰이 울렸다. 화면에 떠오른 이름은 지은. 3년 동안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던 내 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쿠키는 어땠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물었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아, 나 하나 먹고 나머지는 내 시아버지께 드렸어. 그분 단 것 좋아하시잖아. 이 순간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갑자기 터져나오는 비명. 뭐라고요? 내 손이 떨렸다. 왜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거지? 무언가 크게 잘못됐다는 느낌이 들었다. 3년 지은이 나와 연락을 끊은 지 그만큼 됐다. 전화도, 메시지도, 심지어 명절 카드조차 없었다. 그녀의 생일에 핸드폰을 쳐다보며 먼저 연락할까 고민하곤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침묵이 일상이 됐다. 그래서 내 68번째 생일에 초인종이 울렸을 때 기대한 건 교회 친구가 보낸 소포나 가구 세일 전단지뿐이었다. 그런데 문 앞에 놓인 건 분홍 리본으로 예쁘게 포장된 하얀 상자였다. 카드가 끼워져 있었다. 손에 쥐어보니 묵직했다. 단순한 선물이 아니라 더 무거운 무언가를 담고 있는 듯했다. 카드에는 네 글자만 적혀 있었다. 생일 축하해. 지은. 엄마가 아니라 그냥 지은. 그래도 가슴이 설렜다. 오랜만에 그녀가 나를 기억했다. 어쩌면 이게 화해의 신호일지도 모른다고. 상자를 열어보니 이제껏 본 적 없는 아름다운 쿠키들이 들어있었다. 각 쿠키마다 다른 모양, 부드러운 파스텔 크림 소용돌이, 먹을 수 있는 반짝이, 작은 설탕꽃들. 완벽한 격자 모양으로 배치된 예술 작품 같은 모습. 고급 베이커리에서 나온 듯 했지만 안쪽 태그에 사랑을 담아 직접 만들었어요 라고 적혀 있었다. 부엌 테이블에 앉아 한참 바라봤다. 이게 진심이라고 믿고 싶었다. 딸이 직접 시간을 들여 구워 화해를 청하는 거라고. 가장 작은 쿠키를 집어 한 입 빼어 물었다. 부드럽고 달콤한 아몬드와 꿀향이 스며들었다. 완벽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망설임이 들었다. 맛이 이상해서가 아니라 이게 지은답지 않아서. 그녀는 어렸을 때부터 날카롭고 계산적이었다. 베이킹이나 공예보다는 엑셀 시트와 계획표를 좋아하는 아이였다. 그래도 과도하게 생각하지 않기로 했다. 사람이 변할 수 있으니까? 그녀가 나를 그리워하는 거니까? 이게 그녀 나름의 사과일 테니까. 그날 오후 쿠키를 시아버지인 박성호 씨 댁으로 가져갔다. 우리 집에서 2블록 떨어진 곳에 사셨고 늘 친절한 분이었다. 코로나 전에 마트나 교회 모임에서 자주 마주쳤었다. 그분이 단 것 때문에 죽을지도 모른다고 농담하실 정도로. 내 식욕이 떨어진 요즘 그분이 더 즐기실 거라 생각했다. 쿠키요. 박성호 씨가 상자를 받아들며 웃었다. 먹어도 안전한가? 나도 웃으며 말했다. 지은이가 만든 거라서 더 맛있을 거예요. 그는 감사하다며 바로 하나를 입에 넣었다. 천국마딘에 입안 가득 차서 중얼거렸다. 가게 차려야겠어. 누군가 즐기는 걸 보니 진심으로 기뻤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다. 아프거나 그런 건 아니었다. 그냥 지은의 이름이 적힌 카드가 머릿속에 맴돌았다. 몇 년 전 목소리. 마지막 대화. 차갑고 화난, 서로를 탓하던. 그녀가 나를 이기적이라고 했고 나는 그녀를 배은망덕하다고 했다. 우리는 전화를 끊었고 그게 끝이었다. 어쩌면 이 선물이 과거를 놓아주는 그녀의 방식일지도. 다음 날 아침 용기를 내 그녀에게 전화하려 했지만 그녀가 먼저 걸어왔다. 목소리가 가볍고 너무 캐주얼했다. 그래서 쿠키 어땠어요? 솔직히 말했다. 하나 먹었고 나머지는 내 시아버지께 드렸어. 단 것 좋아하시잖아. 반대편에서 침묵. 정적이 아니라
차갑고 부자연스러운 멈춤. 그러더니 비명. 뭐라고요? 핸드폰이 거의 떨어질 뻔했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지은아, 왜 그래? 하지만 이미 끊어졌다. 그 순간 쿠키의 달콤함이 완전히 다른 맛으로 변했다. 지은의 비명이 통화가 끝난 후에도 귓가에 맴돌았다. 걱정하는 목소리가 아니었다. 공포에 질린 듯 했다. 부엌 한가운데 서서 핸드폰을 쥔 채 반쯤 먹은 쿠키가 담긴 접시를 내려다봤다. 왜 이런 반응일까? 그녀가 보낸 쿠키인데. 나보고 먹으라고 한 건데. 왜 시아버지 드렸다고 패닉하는 거지? 다시 전화했지만 음성 사서함. 지은아, 엄마야. 전화해. 무섭게 왜 그래? 여전히 답 없음. 그 후 몇 시간은 안개 속처럼 지나갔다. 빨래 개고, 화분에 물 주고, 옷장에서 오래된 퍼즐까지 꺼냈다. 하지만 퍼즐 조각을 맞출 때마다 그 통화가 떠올랐다. 그녀의 목소리, 침묵, 비명. 해가 진 직후 핸드폰이 다시 울렸다. 지은이 아니었다. 민우였다. 지은의 남편. 목소리가 떨렸다. 어머님, 누구한테 연락할지 몰라서. 아버님이요. 1시간 전에 쓰러지셨어요. 병원으로 모셨어요. 위장이 꼬였다. 무슨 일이야? 모르겠어요. 아까는 괜찮으셨어요. 어머님 주신 쿠키 자랑하시면서 최고라고. 그런데 갑자기 바닥에 쓰러지셨어요. 숨을 못 쉬시고 위피가 차갑게 식었다. 쿠키만 드렸는데 중얼거렸다. 민우는 못 들었다. 의사들이 검사 중이에요? 소식 전할게요. 전화를 끊고 꼼짝없이 섰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우연인가? 아니면 지은의 반응과 연결된 건가? 부엌으로 가서 싱크대 아래 찬장을 열었다. 생일 상자의 포장지와 리본을 버린 곳 꺼내서 테이블에 조심스럽게 펼쳤다. 상자 자체는 비었지만 깨끗했다. 티슈 페이퍼에서 바닐라 향이 희미하게 났다. 시선이 구석 쓰레기통으로 갔다. 무언가 보라는 직감. 뚜껑을 열고 안을 뒤적였다. 계란 껍데기, 티백, 냅킨, 플라스틱 숟가락, 그리고 작은 유리병. 라벨 없고 표시 없음. 새끼손가락 크기, 나사캡, 바닥에 흰가루 알갱이 몇 개 붙어 있었다. 모르는 물건이었다. 내 부엌에서 나온 게 아니었다. 빛에 비춰봤다. 가루가 살짝 반짝였다. 설탕이나 먼지처럼. 조심스럽게 맡아봤다. 강한 냄새 없고 약간 쓴 희미한 허브 향의 가슴이 조여왔다. 무언가 아주 잘못됐다. 병을 지퍼백에 넣고 냉동실에 숨겼다. 그러고 앉아서 갑자기 피곤함이 밀려왔다. 박성호 씨가 병원에. 지은이 사라짐. 내 쓰레기통의 미스터리한 병, 그리고 그 아름다운 쿠키들이 이제 윗속에서 돌처럼 느껴졌다. 그날 밤 한숨도 못 잤다. 민우의 업데이트를 기다리고 지은의 전화를 기다리고 이게 오해일 거라 누군가 말해줄 걸 기다렸다. 하지만 깊숙이 이름을 붙이고 싶지 않은 감정이 피어났다. 공포. 끔찍한 일이 시작됐고 내가 쿠키 하나씩 전달하며 도왔다는 공포. 다음 날 아침 해가 뜨기 전에 깼다. 잠든 게 아니었다. 박성호 씨가 병상에서 창백한 얼굴로 얕은 숨을 쉬는 모습이 떠올랐다. 지은에게 쿠키를 드렸다고 했을 때의 침묵이 여전히 괴롭혔다. 진실을 알아야 했다. 더 무시할 수 없었다. 냉동실에서 지퍼백을 꺼냈다. 병은 무해해 보였다. 라벨 없고 표시 없음, 안쪽에 흰가루 흔적. 하지만 내 쓰레기통에 있어선 안 되는 거였다. 코트 주머니에 넣고
도와줄 만한 유일한 사람을 찾아갔다. 윤 씨, 지역 보건소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은퇴 약사, 몇 년 알고 지냈고 늘 친절했다. 도착했을 때 선반을 정리 중이었다. 영자 씨, 오랜만이네. 별일 없어요. 약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갔다. 물어볼 게 있어요. 아마 아무것도 아닐 테지만 쓰레기통에서 이걸 찾았어요. 병이 든 백을 건넸다. 조심스럽게 열고 빛에 비춰봤다. 캡을 풀고 살짝 맞더니 자세가 완전히 변했다. 얼굴이 창백해지며 캡을 3개 조였다. 이게 어디서 나왔어요? 목소리가 낮고 진지했다. 쓰레기통에서. 내 거 아니에요? 딸이 보낸 쿠키 상자에 섞여 있었나 봐요. 그는 한참 나를 봤다. 난 연구소 직원이 아니지만 이런 흰가루 본 적 있어요. 아코니틴일 수 있어요. 깜짝 놀랐다. 그게 뭐예요? 독이야. 승마라는 식물에서 나오는? 아주 드물고 위험해. 몇 밀리그램이면 심장이 멈춰 바닥이 기울어지는 기분이었다. 영자 씨, 그는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계속했다. 이걸 경찰에 가져가세요. 바로요. 맨손으로 만지지 말고. 진심이에요. 고개를 끄덕였지만 머리가 빙빙 돌았다. 박성호 씨가 쿠키 먹고 쓰러졌다. 지은이 패닉했다. 이제 내 쓰레기통에 들어본 적 없는 독이든 병, 경찰서로 직행해 독극물 가능성에 대해 물었다. 안지훈 형사를 데려왔다. 차분하고 친절한 눈빛, 하지만 날카로운 분위기. 모든 걸 설명했다. 쿠키, 지은의 비명, 병, 박성호 씨의 붕괴. 병과 냉장고에 남은 쿠키 조각을 넘겼다. 처음엔 질문 적었고 메모하며 듣더니 랩으로 보내겠다고 했다. 떠나기 전 한 질문. 김영자 씨, 딸이 당신을 해치려 할 거라 생각하세요? 입을 열었지만 소리가 안 났다. 당연히 아니에요 라고 하고 싶었지만 말이 안 나왔다. 모르겠어요. 속삭였다. 정말 모르겠어요. 집으로 돌아오며 세상이 달라 보였다. 균열이 나서 밑에 썩은 게 드러난 듯 3년 동안 지은이 연락하길 바랐다. 이제 테스트 결과, 답, 원치 않는 진실을 기다릴 뿐 가슴에 공포의 씨앗이 뿌리내렸다. 이틀 지났다. 집에 틀어박혀 거의 안 먹고 앉았다. 핸드폰 울릴 때마다 심장이 튀었다. 오해라고 자신에게 말했다. 박성호 씨가 몰랐던 심장병일 수 있고 병은 쿠키와 무관할 수 하지만 깊숙이 믿고 싶지 않은 걸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지은이 누군가, 어쩌면 나를 해치려 했을지도. 셋째 날, 안 형사가 전화했다. 김영자 씨, 랩에서 첫 테스트 끝났어요. 와주세요. 무릎이 약해졌다. 그냥 말해주세요. 쿠키에 독 있었어요. 긴 침묵. 네, 아코니틴 확인됐어요. 숨이 멎었다. 핸드폰을 더 세게 쥐었다. 몇 개 쿠키에 구워졌지만 전부 아님. 병에도 같은 성분 흔적.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천천히 부엌 테이블에 앉았다. 첫 쿠키를 놓았던 접시를 봤다. 다른 삶의 장면 같았다. 박성호 씨는 조용히 물었다. 안정됐지만 ICU에. 운 좋게 치사량 아니었어요. 심각한 심장 증상이지만 의사들은 희망적 눈물이 고였다. 죄책감과 안도의 고통스러운 혼합. 쿠키 안 나눴으면 내가 그 병상에? 안 형사가 계속했다. 딸 연락했지만 응답 없음. 회사 말로는 일주일 출근 안 함 숨어 있어요. 찾아줄게요. 그는 말했다. 하지만 물어볼게요. 지은 씨와 박성호 씨 사이에 최근 갈등? 해칠 이유. 생각해봤다. 박성호 씨는 늘 차분하고 예에 바르고 여유로웠다. 하지만 몇 년 전
소원해지기 전 지은이 했던 말 돈 문제로 싸울 때 시아버지가 나를 애처럼 대하고 내 몫을 막아라고 중얼거렸다. 그때 이해 안 갔지만 통제적이라고 했어요. 중얼거렸다. 돈 때문에 자세히 모르지만 형사가 메모했다. 전화 끊고 한참 안 움직였다. 햇살에 먼지가 떠다니는 걸 봤다. 시계 소리가 너무 컸다. 그 상자 생각. 완벽한 모습. 아름다운 쿠키. 선물이 아니었다. 리본으로 포장된 무기. 내가 신성하게 쥐었다. 그녀가 신경 쓴다고 믿고 싶었다. 어쩌면 뒤틀린 방식으로 그랬을지도. 내가 다 안 먹을 줄 알았을지도. 나눌 거라 바랐을지도. 아니면 내가 외로워서 다 먹을 줄 알았을지도. 뭐가 더 나쁜지 모르겠음. 그녀가 박성호 씨를 노렸든 내가 원래 타겟이든. 집의 침묵이 더 무거웠다. 하루 후 초인종. 경찰이나 이웃일 줄 알았지만 민우였다. 지은의 남편. 얼굴이 야위고 눈이 부었다. 며칠 안 잔 듯 손에 작은 마닐라 봉투. 어머님, 조용히 말했다. 얘기해야 해요. 피했던 질문들이 홍수처럼 밀려왔다. 내 딸에게 무슨 일이? 그녀가 무슨 짓을? 진실이 얼마나 오랫동안 표면 아래 조용히 기다렸나? 민우가 문턱에 서 있었다. 짐이 너무 무거워 한 사람으로는 못 들 듯 옷이 구겨지고 눈이 붓고. 들어오세요. 조용히 말했다. 부엌 테이블에 앉혔다. 지은의 쿠키 상자가 있던 바로 그 자리. 습관처럼 차를 탔지만 둘 다 안 마셨다. 봉투가 우리 사이에 시계처럼 놓였다. 지은한테 연락 없었어요. 말했다. 그 통화 이후 비명 지르고. 저는 2번 받았어요. 그는 말했다. 추적 안 되는 번호로 짧게. 시간 필요하고 곧 다 이해할 거라고. 이해, 거의 웃으며 반복했다. 민우야, 아버님이 거의 죽을 뻔했어. 그는 고개 끄덕이며 눈을 문질렀다. 알아요. 그래서 왔어요. 모르시는 게 많아요. 믿기 싫었지만 더 보고 못해요. 봉투를 밀어줬다. 떨리는 손으로 열었다. 안엔 문서 복사본, 은행 기록, 이메일, 메시지. 처음엔 이해 안 갔지만 패턴이 보였다. 수천만 원이 계좌 사이 이동. 지은 이름으로, 가짜 사업체 이름으로. 안 속는 지불. 박성호 씨 저축을 빼돌렸어요. 민우가 담담히 말했다. 1년 넘게 조금씩. 지난달에 알았어요. 돈 돌려주지 않으면 고소하겠다고. 지은이 패닉했어요. 페이지들을 봤다. 내 딸, 내 아이가 이렇게 차갑고 계산적으로. 왜 전에 안 말했어? 물었다. 보호하고 싶었어요. 그는 부끄러워하며 인정. 고치겠다고. 아버지 설득해서 조용히 하겠다고. 시간만 더 필요하다고. 믿었어요. 믿었어. 믿고 싶었어요. 그는 말했다. 하지만 어머님 통화, 쿠키 얘기. 그날 밤 아버지 쓰러지시고 끝맺지 않았다. 필요 없었음. 문서 다시 봤다. 증거가 눈앞에, 하지만 마음이 눈을 따라가지 못했다. 나에 대해 뭐라고 했어? 목소리가 작아졌다. 그는 망설였다. 아니요. 하지만 쿠키 보낸 거잖아요. 천천히 고개 끄덕였다. 어머님 나눌 줄 알았을 거예요. 민우가 덧붙였다. 항상 관대하다고 했어요. 그게 아팠다. 배신뿐 아니라 그녀의 모든 행동, 침묵부터 갑작스런 선물까지 더 어두운 계획 일부였다는 깨달음. 이틴 어머니가 아니었다. 그녀 계획의 일부였다. 지은이 어렸을 때 생각. 마당에서 민들레 가져와 진짜 꽃이라 믿고
내가 유리컵에 꽂아 창가에 놓으면 자랑스러워했다. 그 어린아이는 어디 갔나? 아버지한테 화났어요. 민우가 계속. 하지만 어머님한테도 과거, 침묵, 말 안 한 것들 때문에 눈물을 닦았다. 노력했어. 최선이었어. 알아요. 그는 부드럽게. 하지만 지은이는 더 이상 그 사람이 아니에요. 창밖을 봤다. 하늘이 잿빛, 가벼운 비가 유리에 탁탁. 세상이 숨죽인 듯 이제 어떻게 돼? 물었다. 경찰이 좁혀가요. 그는 말했다. 번호 폰 추적. 영장 발부. 시간 문제예요. 고개 끄덕였지만 등록 안 됐다. 내 딸이 낯선 사람이 됐다. 그런데도 그녀 일부, 작은 불꽃이 아직 안 꺼졌다고 믿고 싶었다. 하지만 확신 없음. 그게 제일 아팠다. 민우가 가고 나서 몇 시간 동안 부엌 테이블에 앉아 있었다. 문서들 펼쳐진 채 은행 기록을 다시 봤지만 이미 알았다. 절도, 거짓말, 세심한 배신. 괴로운 건 그녀가 한 게 아니라 내가 신호를 놓쳤다는 깨달음. 모두. 몇 년 안 만진 오래된 나무 상자를 열었다. 안엔 편지, 생일 카드, 학교 그림, 지은이 준 것들. 어린 시절부터 대학 때까지. 추억이 아니라 답을 찾았다. 10대 편지들에서 정상적인 변덕이라 치부했던 불평. 엄마는 안 들어. 항상 아빠 편, 난 보이지 않아 청소년기라 생각했지만 이제 더 깊은, 천천히 풀리는 시작처럼 느껴졌다. 지은은 항상 똑똑했다. 사람들이 듣고 싶은 말 할 줄 알았다. 학교에서 선생 좋아, 교회에서 미소 악수. 하지만 집에서 점점 차가워졌다. 남편 죽은 후 더 나빠졌다. 멀어졌다. 다가가려 했지만 완전히 다퉜다. 어느 날 싸우고 그녀가 집을 나가 내 삶을 나갔다. 3년 침묵, 그러다 쿠키. 냉동실로 가서 열었다. 그 통화 후 얼린 손 안 댄 쿠키가 얼음 속에. 아름답고 치명적. 다른 세상 메시지처럼 봤다. 쿠키의 동봉된 쪽지를 서랍에서 꺼내 다시 읽었다. 한 입 한 입 즐기세요. 받을 만해요. 이제 소름 끼쳤다. 비꼬기인가, 경고인가, 뒤틀린 작별인가? 그날 저녁, 안 형사 다시 전화. 찾았어요. 담담히. 심장이 멎었다. 어디? 서울 외곽 모텔. 가짜 이름으로 체크인. 지문으로 확인. 구금됐어요. 천천히 앉았다. 뭐라고 했어요? 말 안 해요. 하지만 소지품에서. 번호폰, 현금, 추적 없이 날아나가는 방법 프린트, 목이 조였다. 도망칠 계획이었네. 내 랩톱에서 오래 계획한 듯 랩톱 내용 안 물었다. 아직 감당 못할 듯 통화 후 거실에 불 끄고 앉아 벽에 그림자 변하는 걸 봤다. 지은이 잡힌 게 놀랍지 않았다. 말 안 한 것도. 하지만 내가 얼마나 무감각한지 충격. 분노 없고 슬픔뿐. 알던 딸에 대한 슬픔. 된 여자에 대한 슬픔. 낭비된 우리 사이 시간에 대한 슬픔. 다음 날 아침, 민우 다시 전화. 박성호 씨 의식 회복. 약하지만 안정. 모든 걸 말했다. 아버지가 뵙고 싶어 하세요. 주말에 방문하기로. 둘 다 평화를 줄지도. 하지만 그 전에 한 가지 더. 구복도 옷장 뒤에서 먼지 쌓인 사진 앨범 꺼냈다. 안엔 웃는 지은 사진, 첫 강아지 안고 10살 생일 촛불 끄는. 이 모든 것 전 그 아이를 기억해야 했다. 얼어붙은 기억 속에 사는 그 아이. 구금된 여자가 내 품에 안겼던 딸이 아니라는 걸 알았고 그 아이를 다시 볼 수 있을지 모르겠음. 지은 체포 3일 후
마침내 병원에 박성호 씨를 방문했다. 병상에 약해 보였지만 피부 창백하고 얇지만 눈은 여전히 강했다. 나를 보니 미소, 떨칠 수 없는 죄책감이 솟았다. 영자 씨, 목소리가 쉰 채 여전히 위험한 단것 돌리고 단인의 부서진 웃음이 나왔다. 분위기 풀려 했지만 그의 피곤함이 보였다. 미안해요, 성호 씨, 조용히. 몰랐어요. 그냥 생일 선물이라고. 알아, 목소리가 더 부드러워. 믿었지? 나도 손을 내밀어 잡았다. 한참 아무 말 없이 앉아 우리 둘의 고통을 나눴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 오래 냉동실 앞에 섰다. 쿠키가 여전히 완두콩 봉지 뒤에 숨겨. 증거 조각, 고통 조각. 꺼내 카운터에 놓았다. 포장 안 풀고 그냥 봤다. 그 한 쿠키로 얼마나 많은 게 끝날 뻔했나. 내 삶, 성호 씨, 모든 것 쪽지 생각. 한 입 한 입 즐기세요. 받을 만해요. 애정으로 위장된 위협처럼 느껴졌다. 그날 밤, 안 형사 전화. 자백했어요. 평범하게. 천천히 앉았다. 뭐해? 모든 것 아코니틴으로 쿠키 독 넣었다고. 어머님 죽일 의도 없었대요. 성호 씨만 노렸다고. 모든 걸 망쳤다고. 하지만 나한테 보냈잖아. 속삭였다. 어머님 다 안 먹을 줄 알았대요. 나눌 거라고. 그게 어머님 성격이라고. 그의 목소리 부드러웠다. 그걸 계산했어요. 메스꺼움과 상처가 가슴에 솟았다. 미수살인, 금융사기, 다른 범죄로 기소. 검찰이 모든 증거 있어요. 방이 따뜻한데 손이 차가웠다. 증언해야 해요. 아마, 하지만 아직 아니에요. 통화 후, 부엌 테이블에 앉아 그 마지막 쿠키를 봤다. 독은 몸에만 사는 게 아니다. 기억에, 신뢰에, 그 후 모든 걸 의심하게. 며칠 동안 버릴까, 태울까, 묻을까 고민했지만 못했다. 작은 투명 상자에 넣어 밀봉. 찬장 제일 높은 선반에 숨겼다. 찾지 않으면 안 보이는 곳 위련한 일뿐 아니라 맹목적 신뢰의 대가에 대한 리마인더. 아직 지은을 방문할 준비 안 됐다. 뭐라고 할지 모름. 키운 딸이 그리워. 무릎 긁히고 야생 꿈꾸던 아이. 하지만 된 여자. 알아보지 못함. 정말 알았는지 모름. 지금은 재건 중 내 쿠키 굽는다. 평범한 거 차 천천히 마신다. 햇살에 앉는다. 매주 성호 씨 방문. 어떤 날 서랍 여러 쪽지 다시 읽는다.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맹목적 신뢰 비용을 기억해야 해서. 매일 상기한다. 모든 선물이 열릴 만한 건 아니야. 모든 아이가 그대로 안 남아. 모든 이야기가 달콤하게 끝나지 않아.